현재 25만 킬로로 보입니다. 경고등이 보이죠? 이 주황색 경고등입니다. 여기 현재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엔진 떨림이 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체크해 봤습니다. 엔진 오일에서는 이물질이 검출이 됩니다. 냉각수 비중을 체크해 봤습니다. 비중은 낮은데 냉각수의 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냉각장치에 부식을 일으키고 있는 자동차로 판정을 했습니다. P0420이 출력됐을 때, 또 P2096이 출력됐을 때 배기 온도에 의해서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라고 여러분께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호TV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고장 코드입니다. 하나의 고장 코드, 또 두 개의 고장 코드, 이렇게 고장 코드가 다양하게 여러 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끔은 ECU를 바꾸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ECU가 교환을 해야 할 상태인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고장 코드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한 두 개의 고장이든 세 개의 고장이든 간에 문제없이 정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진단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진단해 봤습니다. P0420하고 P0455입니다. P0420은 촉매 효율 저하, 이것을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또 P0430이 출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뱅크2가 되겠습니다. P0420이나 P0430은 뱅크1이냐 뱅크2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촉매 효율이 나쁘다라고 알려주는 것으로서 많은 분들은 촉매를 바꾸게 됩니다. 촉매를 바꾸시고 효과를 보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러분께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촉매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고등이 켜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산소 센서를 바꾸죠. 어떤 분은 촉매 효율 불량이라고 하니까 1차적으로 산소 센서를 먼저 바꾸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촉매를 먼저 바꾸시고 또 경고등이 켜지면 비로소 산소 센서를 바꾸십니다. 운행을 하는 도중에 또 켜집니다. 또다시 촉매를 바꿉니다. 즉, 첫 번째 촉매는 재생품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신품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 신품을 바꾸고 운행을 하지만 역시 촉매는 또 켜지더라. 도대체 이 자동차가 뭐길래 촉매가 문제를 일으키나 여러분들께서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촉매라는 것은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 부착된, 즉 완전 연소시키지 못하고 나가는 배출가스 속에 HC라고 하는 물질과 일산화탄소 CO라고 하는 물질이 나갈 경우에 대기 오염을 가중시킨다.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을 뿜어낸다. 그래서 촉매를 부착한 것입니다. 엔진에서 연소되지 못한 불완전 연소된 가스가 촉매를 통해서 다시 태워라. 그리고 대기로 보낼 때는 이산화탄소만 보내라. 또는 물만 내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촉매에서 태웠다. 그래서 촉매 뒤쪽에 있는 S2의 온도가 높게 나오더라. 곧 S1보다 S2의 온도가 높게 나오더라. 그때 P0420이나 P0430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S1의 온도보다 S2의 온도가 높았다는 얘기는 엔진에서 HC라고 하는 물질과 그리고 CO라고 하는 일산화탄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연탄가스죠. 이런 것들이 대기로 나가기 때문에 촉매를 통해서
재연소시킨다.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때 촉매가 불량이 나서 혹시 이런 것을 완전 연소를 시키지 못하는, 즉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ECU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촉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엔진에서 문제가 있다. 곧 여러분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통해서 완전하게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볼 때 어때요? 묽은 변 또는 설사 이런 게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거쳤다면 굵직한 대변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굵은 대변을 보는 분이 변강쇠입니다. 여러분들도 변강쇠가 될 수 있는 건강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동차에서는 P0455라고 하는 연료 탱크에서 뭔가 누출이 됐다. 증발 가스가 누출됐다. 휘발유 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증발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엔진에서 요구할 때 즉시 보충 연료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충 연료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다. 그랬을 때 ECU가 띄워주는 것이 P045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충분하게 공기량과 냉각수 온도를 통해서 연료 분사를 했습니다. 즉 공기량 센서 값이 얼마가 들어오고 냉각수 온도가 얼마가 들어오면 ECU에서는 연료 분사를 가령 한 주먹만큼 해라. 이렇게 분사를 하도록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비가 희박하다. 그래서 연료 탱크에서 발생한 증발된 휘발유 가스를 엔진으로 넣어주지만 그래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ECU가 이거 봐라. 연료가 왜 부족하지? 연료 탱크 주변에서 어디로 노출되는 건 아니냐? 또는 차콜 캐니스터라는 곳에서 노출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추측해서 띄워주는 것이 P045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자동차에서 왜 두 가지의 경고등이 켜졌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바로 두 가지 고장 코드가 발생된 엔진에서 무엇을 정비할 것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P0455는 증발가스가 대량 누설이다. 즉 엔진에서 요구하는 공연비를 충분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엔진에서 연료가스를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온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연료가 없다? 이건 아니겠죠. 연료 펌프가 불량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인젝터가 불량이다?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엔진의 온도를 통해서 연료가 덜 들어올 조건으로 고온이 됐다면 그럴 수 있겠죠. 즉 냉각수 온도에 의해서 연료 보정을 하는데 그때도 부족한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즉 공연비가 희박될 요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연비 희박 조건이 오겠는가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공기 흡입을 못한다. 공연비가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연비가 안 만들 조건, 흡입 불량 요소 있다. 이건 뭐냐? 바로 냉각수 온도입니다. 엔진에서 충분하게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압축을 시키지 못하고 즉 소화불량 상태로 대변으로 나간다 했을 때 공연비가 희박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연료로 가스를 넣어준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기를 필요 없이 많이 빨아들인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연료 압력이 부족한 건 아니냐. 또는 인젝터가 불량이 나서 연료를 덜 분사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연비 희박 조건이 됐을 때 거기에 점화 불량에 의해서 피드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거는 P0420이 안 뜨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는 산소 센서의 온도가 뒤쪽으로 갔습니다. 곧 고온으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온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비가 희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금 제시한 네 가지 중에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냐, 연료 압력이 부족한 건 아니냐라고 해야 되는데 연료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온도가 올라갈 정도로 촉매에서
후연소로 시키고 있었다. 그러면 연료 압력의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공기가 과흡입될 조건, 그것이 있을 수가 있고 점화불량이 있을 수가 있겠다. 또한 압축불량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가지가 P0420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0420은 촉매 효율 저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P0420이 떴을 때는 엔진에서 완전 연소하지 못할 조건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흡입불량이다. 흡입불량. 이게 바로 엔진의 온도가 높아서 공기 흡입을 못한다. 그럴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던 공기를 과흡입할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곧 공기는 들어오지만 밀도가 낮은 공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공기 흡입을 덜 하기 때문에 압축말 온도, 들어온 공기를 500cc 가령 10분의 1로 압축시켰을 때 압축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압축말 온도가 정상적인 온도가 도달하지 못하면 연소불량이 된다. 흡입불량. 공기는 덜 빨아들였고 그걸 또 압축을 했더니 압축불량도 나왔고 또 점화를 시켰더니 HC와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다. 당연히 배기가스로 나갈 때는 HC와 일산화탄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 코드를 보고 정비할 때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에 문제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정비 전 데이터입니다. 공기량 센서입니다. 이 공기량 센서를 보면 지극히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부족하다. 엔진으로 공기가 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냉각수 온도를 봤더니 엔진 온도가 높습니다. 곧 공기를 정상적으로 빨아들일 조건이 못 된다. 엔진 주변의 온도가 높다. 엔진 주변의 온도가 높으면 혹시 도둑 공기가 들어올 경우에 연소실에서는 낮은 밀도의 공기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압축말 온도 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도가 낮은 공기를 빨아들였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흡기 온도입니다. 이 스캐너를 걸 당시 60도를 넘었었습니다. 본닛을 열어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온도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료 분사 시간을 봤더니 2.46ms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편차가 보여야 되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자동차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산소 센서를 보겠습니다. 뱅크1의 S1입니다. 0.78V입니다. 곧 780mV가 된다는 뜻이고요. S2의 온도를 보면 740mV입니다. 0.74V, 0.78V는 낮은 상태지만 모두가 다 고온에서 있다. 곧 촉매에서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엔진 RPM을 봤더니 640부터 650, 670까지도 나갑니다. 그런데 변동폭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변동폭이 큽니다. 그리고 점화 시기를 봤더니 8.3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면 노킹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노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엔진의 출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지각 제어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노킹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곧 하단을 보시다시피 공연비 보정 상태를 보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또다시 다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공기량 센서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방금 전보다 조금 내려갔죠. 냉각수 클리닝을 한 후에 오일의 점도를 낮춰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지금은 90.8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내려갈 겁니다. 엔진 오일 온도가 냉각수 온도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연료 분사 시간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공연비 보정값을 보면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다음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현재 도둑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둑 공기 오늘은 안 할 겁니다. HLA 쪽, 오토레시 쪽 또는 밸브 리크가 잡힌 다음에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정비가 다 된 후의 상태입니다. 현재 냉각수 온도를 보시면 87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기량 센서를 보면 0.9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도둑 공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RPM을 보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비 제어값 마이너스 4.2인데 도둑공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내려간 엔진의 컨디션은 좋아진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께 고하고요. 이게 S1과 S2의 그래픽 상태입니다. 곧 산수 센서 S1이고 밑에는 S2입니다. S2도 고온에 있고요. S2가 조금 더 낮은 상태로 피드백이 되는 그날은 도둑공기를 잡은 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린 여러 항목들을 보시면서 고장 코드가 출력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고장 코드가 보여주고 있는 부품을 교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잘못된 항목을 하나하나 찾아서 정비해 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결정하심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동차의 정비 범위는 냉각수 정비했습니다. 엔진 오일이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클리닝을 하고 엔진 오일을 넣었습니다. 물론 브랜딩유를 넣었고요.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캡을 정비했습니다.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둑공기는 잡지 않았다. 몇천 킬로 주행한 후에 도둑공기를 잡아서 공연비를 정확하게 맞춰줄 생각입니다.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께도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이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배기가스에서 냄새가 나지만 전보다는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하십시오라고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둑공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 가면서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촉매 효율 불량과 증발가스 대량 누설이라는 장치에 고장이 띄워졌는가, 그것을 명석하게 판단해 보신다면 증발가스 관련된 장치를 바꿀 필요도 없고 산수 센서를 바꾸거나 또는 촉매를 바꿀 일도 없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호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